반갑습니다. 11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나노피싱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요즘 가장 핫한 채비죠. 반중력 채비에 대해서 천무현 회장님하고 백용현 고문님 모시고서 질의응답 시간,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께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정무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영현입니다. 자, 천무현 회장님이시고요, 백용현 고문님이십니다. 자, 먼저 시작에 앞서서 먼저 제 얘기 좀 잠깐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영상에 나노피싱 영상에 나와서 좀 놀라신 분들도 적지 않아 있으실 것 같으신데 좀 쉬었습니다. 영상도 좀 쉬었고 쉬면서 좀 제 시간을 좀 많이 좀 가졌어요. 생각할 시간도 많이 좀 가졌고 너무 한 가지 색이 많이 묻어 있어서 제가 다시 방송에 복귀할 수 있을까, 또는 사람들이 저를 아직도 기다려주고 있을까, 저를 찾아주실까라는 걱정도 내심하고 있었었는데, 또 이렇게 나노피싱하고 또 회장님과 고문님께서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제가 또 요 겨울철에, 또 시즌도 아닌 겨울에 이렇게 방송에 복귀할 수 있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더욱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는 11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반중력 채비자 나노피싱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한 반중력 채비라는 채비인데요. 이 채비에 대해서 그 채비를 굉장히 지금까지 노지에서 테스트도 하시고 실전 낚시에서도 계속 고문님과 회장님께서 낚시를 해오셨거든요. 그 소감하고 이 채비의 원리 또는 개념, 운용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회장님 많이 써보셨죠, 이 채비? 지난 3,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그 정도면은 뭐 노지에서도 충분히 쓰셨을 테고, 고문님도 대략 같은 시간 정도 쓰셨죠? 거의 같은 시간에 제 회장님보다 제가 조금 먼저 쓰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용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일단 채비 소개에 앞서서 일단은 천무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력 채비가 편대 채비입니다. 그리고 백용현 고문님 같은 경우에는 주력 채비가 수입엘 채비세요. 수입엘 채비만 20여 년 넘게 사용을 하셨고, 편대 채비만 지금 뭐 거의 뭐 반편성 낚시하시면서 편대 채비를 거의 주력으로 사용하시던 회장님이세요. 그런 나름의 아집도 있고 고집도 있으신 두 분께서 과연 오늘 이 반중력 채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요. 자, 일단은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회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중력 채비 어떻게 생겼는지하고 이 채비의 소개하고 간단하게 원리 좀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이 반중력 채비는 크게 봐서 2분할입니다. 일체형이 아니고요. 이 합사를 중간점을 두고 2분할인데, 착지 봉돌인 이 최종의 앵카 역할도 하는 이 착지 봉돌이 UFO와 비슷하다 그래서 UFO 스위벨입니다. 이렇게 착지. 그 다음에 이제 요 반중력 스위벨, 요 고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요 고리가, 큰 고리는 합사를 왔다 갔다 통과를 하고, 요 작은 고리는 바늘을 묶기 위함입니다. 바늘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반중력 채비는 구조적으로 밑으로 빨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먹이를 습이 내지 치를 하고 나면은 치하고 나면은 밑으로 갈 수가 없고 위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수조통에서나 우리 얼른 생각하면은 바로 위로 뜬다고 하지만도 보통 그렇지 않고, 우리가 45도 각도 또는 뭐 30도 각도, 15도 각도로 꼬리는 내리면서 붕어는 먹고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설고 이걸 달고 올라갑니다. 올라올 때 여기에서 이제 한두 마디 입질은 뭐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초기 입질은 그렇게 나오고, 만약에 이제 붕어가 유행을 턴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실은 이 착지봉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지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붕어 대다수가 옆으로 설면서 이게 같이 물속에서의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쭉 이렇게 터가리를 거치 가서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찌가 스무스하게 이 터가리가 걸렸을 때는 쭉 몸통까지 뜨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우리 낚시하면서 실전 낚시에서는 그렇게까지 기다리지는 않죠. 그냥 간단히 구조적으로 방육육 세이벨은 올림 낚시에서 써볼만하다. 그러고 뭐 구조적으로 빨림 현상보다 올림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직접 물가에서 우리 낚시인들이 써보면은 맞아요. 써봐야지 알죠. 써봐야지 하는 겁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원리하고 생김새를 한번 저희 회장님께서 소개를 한번 시켜주셨고요. 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저희가 영상에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차근차근 저희가 또 이걸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저희가 계속 시리즈물로 또 낚시터에서도 계속 저희가 보여드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궁금한 점이 있고 설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 채비에 대해서 궁금증하고 이런 것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통해서 담아낼 테니까 오늘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회장님 그러면 이 찌맞춤 방법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건데 뭐 각자의 어떤 채비마다 어떤 채비는 이렇게 찌맞춤을 하고 또 어떤 채비는 또 찌맞춤 방법이 조금 특이한 채비들도 있어요. 근데 요 채비에 대해서 찌맞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찌를 이용한 찌낚시에서 찌를 이용한 이 실전 낚시에서 자기 경험치에 의해서 자기 주관적인 그게 컬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많은 사람들과 공통 분모적인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찌맞춤을 보통 우리가 이제 무바늘로 찌맞춤을 하면은 바늘 없이 찌맞춤을 할 때 찌를 바닥에서 한 15cm 띄워놓고 딱 이렇게 첫 마디를 맞춥니다. 한마디요. 한 마디를 딱 맞추면 요게 빨간 색깔이 보통 찌는 보면 한 2cm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찌를 맞추다 보면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잡히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상관하지 꼭 한 마디에 연연하지 말고 자, 요 정도 올라오면은 요 나노 오링, 소자 오링 0.13짜리라 0.013짜리의 요런 그 소자 오링을 하나 달아가지고 딸까닥을 시키고 요만큼 뜨게 되면은 좀 많이 찌가 올라온 상태에서는 중자 오링을 하나 달면은 0.018짜리 중자 오링을 달면은 딸까닥을 하는데 보통 딸까닥이라고 합니다. 근데 딸까닥도 빠른 딸까닥이냐 보통의 딸까닥이냐 느린 딸까닥이냐 아주 더 느린 딸까닥이냐 이렇게 우리 많은 낚시인들이 그 혼돈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딱 기준점을 여기에서부터 요 정도쯤에서는 내려갈 때 물속에서 천천히 오링을 하나 붙였을 때 딱 내려갈 때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딸까닥 이걸 5초 딸까닥 이 5초 딸까닥은 제가 쭉 낚시를 오랫동안 해보면서 노지에서는 큰 물이 좀 노지에서는 5초 딸까닥이 기본 딸까닥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저부력을 사용하면서 하우스로 들어갔을 경우에 한 2목 정도 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자 오링이나 또는 소지 부력에 따라서 소자 오링을 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슬로우 딸까닥. 그보다 더 많이 셈을 해도 쉽게 딸까닥이 되지 않는 슬로우 딸까닥. 그러니까 하우스에서는 보통 슬로우 딸까닥이 기본 찌맞춤에 적합하고 노지에서는 5초 딸까닥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딸까닥도 여러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5초 딸깍 속으로 5분을 세니까 5초 딸깍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5초 딸까닥을 시켜놓고 요 중자 오링, 요 노란 중자 오링 하나만 딱 붙이면은 그 외에 제가 이제 지난 3, 4개월 동안 실전 낚시를 하면서 제가 이 중자 오링을 뭐 2개, 3개, 4개, 5개, 6개까지도 가보고 또는 중자 오링을 빼고 딸까닥만 5초 딸까닥만 가지고도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중자 오링 하나 정도면 하면 되겠다. 미끼의 크기나 미끼의 물성 요게 하고 그 외에 이제 이 유동하는 반중력 세이벨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0.08, 뭐 0.10, 0.12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나중에도 다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0.10이나 0.12 정도의 반중력 세이벨을 쓰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 거 보니까 이 채비를 쓰시면서 느끼신 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으세요, 회장님.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낚시가 네. 좀 늘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늘 하던 채비를 쓰고 또 이렇게 새로운 채비를 써보면은 낚시가 자꾸 물가 또 찾아가고 또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재미가 있어요. 저는 회장님을 굉장히 오랜 기간 옆에서 뵀지만은 다른 채비를 이렇게 재밌게 설명하시는 것도 생소합니다, 또 회장님. 그래. 이게 어떤 이제- 채비인지 제가 써보지는 못했지만은 저 회장님이 이렇게 미소를 띠시면서 설명하고 계시는 채비를 보니까 약간은 굉장히 궁금점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도 한번 꼭 써봐야겠다 싶어서 이따 대표님한테 한 두 개 얻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이 주력 채비인 편대 채비를 실제로 보급도 하고 네. 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바꾸는데 이 채비는 뭐 그냥 한번 써볼만 하다. 내가 써볼만 하고 또 이게 저는 이 솔직한 얘기로 낚시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어진 낚시터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고기를 잡는데 단 한 마리라도 불리하면은 안 쓰는 것이 내 낚시의 정체성이라고 보는데 제가 정확히 알고 있죠. 아는데 그래도 못지않게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 나을 수도 있고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증이 좀 많이 가져지는 채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고무님께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이 반중력 채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물로 본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반중력 채비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채비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한 거는 오늘 제가 처음 실물로 봤거든요. 네. 자, 항상 이 나노 피싱에서는 한 가지 숙제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 낚시꾼들한테 굉장히 재밌게 여러 가지 숙제를 던져줘요. 그러면서 그 숙제를 풀어나가는 건 낚시꾼들의 몫이고 항상 과제를 던져주는 게 나노 피싱인데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이 UFO 스위벨과 반중력 스위벨의 역할, 이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고모님? 대체적으로 그동안 이 채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크게 분류를 하면은 이제 편대 채비, 스위벨 채비, 완봉돌 채비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채비가. 또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채비들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스위벨 채비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나노 피싱에서 나오는 UFO 스위벨입니다. 근데 이제 원리는 같기 때문에 오늘 이걸로 그냥 표현을 할게요. 스위벨 낚시를 할 때는 일단 스위벨 전체를 들어야 찌는 상승을 하고 찌올림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이 전체를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붕어가 느끼는 이물감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붕어가 먹기 편하게 이물감을 조금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나온 채비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반중력 채비입니다. 근데 이거는 붕어의 이물감도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반중력이라고 하는 이유가 붕어가 이렇게 먹고 들어 올릴 때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이 반중력 스위벨이 들어 올라오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라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중력 스위벨 무게만큼 들리면서 이 0점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UFO 스위벨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가 들려서 휘둘리지 않고 밑에서 추 역할을 하는 앙카 역할을 하는 UFO 스위벨이 있기 때문에 이물감은 줄이고 찌올림 폭은 훨씬 부드럽고 점잖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원리예요. 저도 처음에 사용할 때는 저는 단연간 이 스위벨 낚시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위벨 낚시로도 그동안 충분히 즐겁게 낚시를 해왔어요. 근데 스위벨에서 느끼지 못했던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이 부분에서 해소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 채비도 그냥 이론적으로 봐도 상당히 우수한 채비지만 실질적으로 느껴보니까 상당히 이 채비도 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100%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채비라는 건 없죠. 그렇죠.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여러 환경에 맞닥뜨리잖아요. 낚시를 하다 보면 이 채비가 훨씬 유리한 환경도 나타날 것이고 또 오히려 반중력 채비보다 수입벨이 더 유리한 환경도 만날 수 있어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편대 채비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이게 낚시터를 가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바닥, 다양한 형태의 환경을 만나기 때문에 어떠한 채비가 이것이 무조건 좋은 채비다 하기 이전에 모든 채비는 저는 다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얼마나 잘 구사해서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참 좋은 채비로 잘 잡는다 이러는 것이지, 도구는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도구가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아주 형편없는 나쁜 도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은 목수는 장비를 가리지 않죠. 자,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다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바닥에 지금 나와 있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반중력 수입벨하고 UFO 수입벨, 자, 이 마지막 바닥에 최종적으로 착지되어 있는 게 UFO 수입벨이라고 하죠. UFO 수입벨 그리고 반중력 수입벨 그 위에 바로 얹혀져 있는 게 반중력 수입벨이에요. 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류하고 요 소개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다시피 여기 링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반중력 수입벨입니다. 네. 그리고 이 UFO 수입벨을 변형을 줘서 지금 이제 안카 역할을 할 수 있는 UFO 수입벨. 이제 물론 여기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많은 낚시인들한테 이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변화를 주고 찾아가는 컨셉 변화를 많이 주기 위해서 종류를 조금 다양하게 하긴 했어요. 이 반중력 수입벨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0.08g부터 0.2g 단위로 있습니다. 0.08g, 0.1g, 0.12g, 0.14, 0.16g 이렇게 해서 5가지입니다. 그리고 안카 역할을 하는 UFO 수입벨은 0.3g에서부터 1g까지. 그래서 이거는 1g 단위로 되어 있어요. 0.3g, 0.4g, 0.5g, 0.6g, 7, 8, 9, 10에서 1g까지 이렇게 8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이제 초이스를 두 개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테스트하기는 보통은 이제 반중력 수입벨 같은 경우에는 0.1g부터 0.12g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찌를 어떠한 형태의 찌를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아요. 근데 이제 대개 낚시인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가볍게 가면 훨씬 예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채비의 무게가 예민함의 기준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아까 찌맞춤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찌맞춤 이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찌맞춤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걸 빼면은 뜯치기 때문에 쉽게 빠지잖아요. 찌맞춤을 하고 난 뒤에 이 반중력 수입벨을 빼보는 거예요. 다시 결합을 해서 다시 찌맞춤 하듯이 던져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딸깍에 찌맞춤이 된 상태에서 반중력 수입벨 무게가 빠졌어요. 그러면 대개는 이렇게 확인을 안 하시거든요. 처음 사용할 때는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찌가 찌탑이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자탑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전자탑 쓰는데 0.08g을 걸었다고 했을 때 분명히 딸깍 맞춤을 했지만 0.08g 반중력 수입벨을 쓴다고 했을 때 0.08g 반중력 수입벨을 띄고 나면 아마 전자탑 같은 경우에는 2탑 내지 3탑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붕어가 입질을 해서 이 반중력 수입벨을 들어도 입지가 상승할 수 있는 범위는 이 범위 내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낚시할 때는 1탑, 2탑 내놓고 낚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타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끝인 거거든. 이거는 현장에서 낚시를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이해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이 이제 글들 올라오는 글들이 네. 반중력 수입배를 써보니 한몫 껍벅하고 말더라 어쩌고 말더라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제 낚시인들이 답답하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찌맞춤을 하셔야 그날 낚시에 실패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내가 그날 낚시를 할 때 운영할 수 있는 폭을 그만큼 넓혀주는 낚시가 그날 낚시가 스트레스 없는 즐거운 낚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받게 되면 의심. 맞습니다. 의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낚시하면서 의심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그날 낚시는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게 또 낚시라서 확인하는 그런 버릇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낚시이고 또 그만큼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장님? 자, 그러면은